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사연을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결혼까지 6개월. 신혼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웨딩 촬영 날짜를 잡고 청첩장 시안을 고르던 날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너는 진짜 복받은 집에서 자랐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압니다. 부모님은 늘 다정했고 오빠는 든든했고 명절마다 모이는 가족들 사이에서 저는 언제나 사랑받는 막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건 마치 누군가 제 등 뒤에서 정말 그럴까? 라고 속삭이는 것 같은 기분. 행복해야 할 이 순간에 왜 저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걸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 하나쯤 품고 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것들, 숨긴 게 아니라 꺼내는 법을 몰랐던 것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29세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윤이라고 합니다. 6개월 뒤면 결혼을 앞둔 누가 봐도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제 친부모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24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5년 동안 저는 이 비밀을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요. 결혼을 앞둔 지금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까요? 말하면 모든 걸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평생 나 자신을 숨기고 사는 결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직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믿고 싶어서입니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부터 미묘한 위화감은 있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유독 저에게만 말을 조심하는 느낌. 서윤이는 예쁘게 잘 컸다 하는 말 뒤에 따라오는 어른들의 눈빛 교환.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막내라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이름. 저희 집안은 돌림자를 쓰는 집안이었는데 오빠는 준자 돌림인 준혁이었고 사촌들도 다 준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만 서윤. 어릴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 나는 왜 돌림자 안 써?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예쁜 이름이 더 좋잖아. 서윤이가 훨씬 예쁘지. 그 대답에 만족했습니다. 아니,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였지만 저녁 식탁에는 늘 따뜻한 밥이 있었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오빠는 5살 터울이었지만 어린 저를 귀찮아하기보다 늘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고 학원 끝나면 기다려주고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너네 오빠 진짜 다정하다. 우리 오빠는 말도 안 해. 그랬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아이였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오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이 잘해줄수록 오히려 숨이 막히는 느낌.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마음 대신 알 수 없는 반감 같은 게 가슴에 쌓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일부러 반항도 해봤습니다. 늦게 들어오고 말대꾸하고 방문을 쾅 닫고. 그런데 부모님은 한 번도 저를 심하게 혼내지 않았어요. 아빠는 한숨만 쉬었고 엄마는 눈물을 참으면서 우리 서윤이 힘들구나 라고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참는 걸까? 내가 뭐라고. 그리고 24살 그날이 왔습니다. 추석 연휴였습니다. 본가에 모인 친척들 사이에서 저는 우연히 큰고모와 작은아버지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그래도 서윤이가 저렇게 잘 커서 다행이지. 그때 형님네가 안 데려갔으면 어쩔 뻔했어. 쉬, 조용히 해. 서윤이 들으면 어떡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웃는 척 자리를 피했고 화장실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데려갔다는 게 무슨 뜻이지? 나는 누구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 다음날 출근해서도 그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혼자 검색도 해보고 가족 사진을 뒤져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사진 중에 병원에서 찍은 신생아 사진이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있는 그 사진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혹시 입양된 거야? 엄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제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모든 걸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친아버지는 엄마의 남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외삼촌이라고 불러왔던 사람이었습니다. 21살 아직 대학생이었던 외삼촌은 여자친구와 사이에서 저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 어렸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아이를 낳자마자 떠났고 외삼촌 혼자서는 갓난아기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선 게 엄마였습니다. 이미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지만 동생의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빠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키우자. 우리 딸로. 그렇게 저는 생후 2달 만에 이 집의 딸이 되었습니다. 서윤아, 우리는 너를 속이려던 게 아니야. 그냥 지키고 싶었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다른 아이들이랑 다르다고 느낄까봐 말할 타이밍을 계속 놓쳤어. 미안해. 엄마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화가 나야 하는데 나지 않아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생부인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명절 때마다 보던 그 사람, 저에게 용돈 쥐어주고 머리 쓰다듬어 주던 그 사람이 제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40이 조금 넘은 나이였지만 어딘가 지쳐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망해야 하나? 용서해야 하나? 이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 결국 저는 그냥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도망치듯 서울에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부모님이 말렸지만 저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니, 혼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반년 정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웃으면서 일했지만 퇴근하고 방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저 사람들이 내 가족 맞나? 나를 키워준 건 사랑이었을까? 의무였을까? 끝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제 월세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엄마가 싸준 반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야, 밥은 먹고 다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울기만 했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서윤아, 나한테 너는 그냥 동생이야. 피가 어쩌고 그런 건 나는 모르겠다.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야. 우리한테 너는 그냥 서윤이야. 제발 밥 좀 먹어.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펑펑 울면서 오빠가 가져온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집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울컥해서 전화를 빨리 끊었고 아빠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침묵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핏줄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과 선택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저를 낳은 사람은 외삼촌이지만 저를 키운 건 엄마 아빠였습니다. 새벽에 열이 나면 밤새 간호해준 사람, 수능 끝나고 제일 먼저 안아준 사람, 처절급 타던 날 울면서 축하해준 사람, 그게 다 엄마 아빠였습니다. 1년쯤 지나서 저는 다시 가족과 명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자리가 제 자리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니, 일어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29세가 됐고 출판사로 이직하여 편집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후배들도 생겼고 맞는 책도 많아졌고 바쁘지만 보람있는 나날이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엄마랑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통화했고 아빠 생신에는 직접 케이크를 사들고 본가에 갔습니다. 오빠는 결혼해서 조카도 생겼는데 그 조카가 저를 고모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완전히 회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IT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였어요. 너무 평범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평범함이 좋아졌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사람, 카톡 읽으면 바로 답장하는 사람, 제가 힘들다고 하면 어설프지만 진심으로 위로하려고 애쓰는 사람, 화려하지 않았지만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있으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반쯤 만나고 그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에서 어설프게 무릎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에도 평범한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좋아. 오빠가 좀 과묵한데 속은 다정해. 다 사실이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물을 때마다 저는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어릴 때 사진 정리 안 해서 별로 없어. 친척 관계 복잡하진 않은데 그냥 잘 안 만나.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긴 건 맞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과거일 뿐이라고. 그런데 6개월 전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 동료들과 함께한 술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다들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예비 장인이 어떻고 누구는 시댁이 어떻고. 그러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가정사 복잡한 집은 좀 부담이더라. 이혼 가정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그 순간 제 예비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그런 쪽은 좀 피하게 되더라고. 다행히 우리 서윤이네는 진짜 평범해서.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무 악의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화 속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 자리를 피했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잡한 가정사는 부담. 다행히 서윤이네는 평범해서.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제 과거를, 제 비밀을, 제 상처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말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결혼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하면? 그의 부모님이 알게 되면?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 행복을 잃을까봐. 그래서 더 단단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침묵할수록 죄책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를 믿고 결혼하려는 건데 저는 그에게 진짜 나를 보여준 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제 비겁함일까요? 결혼까지 6개월. 오늘도 저는 신혼집 인테리어 견적서를 보고 웨딩 촬영 컨셉을 고르고 청첩장 문구를 고민합니다. 예비 신랑과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하고 주말이면 함께 가구를 보러 다닙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예비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혼자 방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야 하는데 왜 나는 자꾸 과거 앞에서 멈춰 서 있는 걸까? 책상 위에는 웨딩 일정표가 놓여 있습니다. 스드메, 본식, 신혼여행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 6개월 뒤에는 저도 누군가의 아내가 됩니다. 그 옆에는 청첩장 시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참 예쁜 문구인데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진짜 나를 보여주지 않은 채 가정을 이뤄도 되는 걸까?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한 적도 없습니다. 말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말할 기회를 계속 놓쳐온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이른 것 같았고 사귀기 시작하고 나서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고 프러포즈 받고 나서는 이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말할 타이밍 자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실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과거의 상처도 고백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건 그냥 나만의 짐으로 안고 가도 되는 걸까? 아직 답을 모르겠습니다. 이걸 말하지 않은 저는 거짓말을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직 겁이 많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이라면 결혼을 앞둔 이 상황에서 언제 어떤 말로 꺼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이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을 지키는 침묵인지 스스로를 지키는 도피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